네,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제 네네. 해외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네. 네.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은 네.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이슈에서 좀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요. 지금 뭐 좀 한 1.7%, 1.727%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슈를 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은 좀 안정되는 모습으로 좀 옆으로 이제 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 국채 금리와 그냥 시장 증시는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조금 계속 이제 여태까지 계속 급등을 했었는데 좀 옆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실 텐데 지금 코인을 뭔가를 이제 새로 뭔가를 하기가 사실 조금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좀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유로스탁 해갖고 지금 1% 미만으로 좀 이제 그냥 무난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선물이 지금 S&P가 그 나스닥보다 좀 흐름이 좀 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술주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S&P가 조금 더 오늘은 좀 흐름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증산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뭐 유가가 금요일 날에는 좀 올랐었는데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이제 당분간 한 60달러에서 한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증산을 한다고 해도 그냥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 때문에 좀 자신감으로 이제 증산을 하는 거죠. 그걸 미리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산을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유가가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도 어느 정도 한 60달러, 70달러 선에서 조금 자리를 잡지 않을까. 달러가 지금 유로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한동안은 유로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계속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권역까지는 지금 일단 왔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조금 약간 조금 약해져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또 이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달러는 좀 약간 계속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아마 지금 개별 종목들 보면 아까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송 중이어서 뭐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한 장전 시간에 의해서 지금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 이제 그 뭐 리조트나 뭐 그런 어떤 회사들 그리고 뭐 기술주들 뭐 그런 회사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은 뭐 이렇게 뭐 크게 그렇게 무리 없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한 상황 좀 보면서 내일 우리나라 테슬라 시장도 실적 발표가 있었나 봐요. 아 테슬라 실적 네. 발표가 있었군요. 실적이 그래도 좀 좋게 나오고만 한 부분 때문에 아마 급등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는 실적 시즌이라서 이제 그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어떤 시즌에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실적들이 전부 좋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적 발표가 되는 그 와중에서 증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주식을 좀 너무 빨리 팔지 말고 좀 약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실적 시즌에 좀 시장의 상승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국 국채금리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등락이 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독일,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증시도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달콤한 수익의 맛을 보여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먼저 보유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세종공업하고 글로비스랑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별로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LG 같은 종목이 이제 약간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 철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LG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 가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때부터 계속 거래를 했는데 그 지금 이만큼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와중 속에서 이제 대응을 해서 이제 대응으로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그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좌는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맞추기보다 본인이 그거를 계속 맞춰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LG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정도 부근부터 처음 매수를 시작해서 올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을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랐다 여기를 찍고 일로 내려왔지만 지금 이만큼 내려와 있지만 사실 계좌에 있는 LG의 그 손실 폭은 그냥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 권역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차후에 이제 4월 달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나서 뭐 5월 달에 이제 그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크게 무리 없이 이제 LG는 그렇게 잘 끌고 왔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랑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그냥 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옆으로 이거 대응해봐야 의미가 없어갖고 일단은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뭐 대응할 어떤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그냥 보고 있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분에 어떤 그런 이게 애플카나 어떤 그런 자동차 LG전자 뭐 어떤 그런 마그나 이런 부분에 어떤 좀 소식이 있고 자동차 관련된 쪽으로 좀 매기가 몰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이 권역 안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 5% 정도 돼 있는데 뭐 이 권역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대응을 해도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조금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비스도 그렇고 세종공업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그렇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좀 기다려보고 있고 또한 이제 이 종목 외에도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다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종목도 실전 매매에서 이제 들고 있고 좀 큰 비중으로 들고 있고요. 그냥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들고 있는 주력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종목들로 이제 다른 종목들에 좀 매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종목들로 좀 계좌를 좀 관리하면서 뭐 크게 그렇게 멀어지지 않게 현재가와 지금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 자체가 크게 멀어지지 않게만 지금 하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일단 좀 지켜보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지켜보시면 좀 차후에 상승 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선 전문가가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세한 대응 전략이나 다른 새로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분은 종목은요, 진성TC고요. 14,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 굴삭기 관련주죠.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기계 관련주고요. 네. 네, 기계 관련 건설 기계 부품 모듈 시장에서는 뭐 최상의 업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 시장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동남아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자리가 아까 제가 기계 관련주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좀 약간 자리가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뚫고 고점을 뚫고 올라와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오늘도 5.6% 정도 올랐는데 이 조정 시에 매수해 놓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또 이제 그 수소 관련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고 좀 약간 호황이에요. 지금 회사가 좀 호황기인 상태로 있고 이제 뭐 지금 인프라 부양안이나 그리고 뭐 그린 사업 이런 걸로 이제 건설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가 좀 예상되고 그런 인프라 관련주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고 지금 14,000원이면은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팔지 마시고 조금 보자. 이게 주요 이제 매출처가 진성 TEC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 그리고 이제 히타치 이런 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고 뭐 흐름이나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도 뭐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나 뭐 200억, 300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뭐 흐름 안정적이고 지금 이제 인프라 부양안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이제 회사가 조금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좀 등락이 이렇게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뭐 내려올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고점을 뚫고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사상 최고가의 흐름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서 목표가 한 최소 전고점 부근 17,000원이거든요. 17,000원. 15,000원 넘어가고 한 17,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EC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7,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날이고요. 9,292원, 비중은 2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회사 페이코인이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질문자님은 지금 보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네. 다날이 이제 쿠팡 그 상장 관련해서 먼저 이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재료로 좀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쿠팡 상장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다른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들이 지금 다른 어떤 거래처에서 지금 뭐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다날 같은 경우 지금 개인의 상황은 지금 9,200, 9,3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반등 시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매수가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고점 9,300원이면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횡보권역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근데 고점 부근에서 그냥 오면은 그냥 매도하시고요. 다시 저점 부근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면 가격 평단가를 좀 낮춰놔야지 지금 9,300원짜리를 이제 계속 들고선 왔다 갔다 하는 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본전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또 본전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냥 본전 주면 일단 정리하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밑에서 다시 한번 이 밑에 박스권 하단에서 좀 잡으려고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에 대해서는 종목은 좋지만 그래도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DIC고요. 3,39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전문가님, DIC 어떻게 보시나요? DIC가 이게 네. 동력 전달 장치 이제 샤프트 뭐 기어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제일 제일 큰 업체죠. 기어 생산 업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또 종속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좀 약간 특이한 게 제인모터스라는 회사가 네. 그 이제 종속 회사가 있는데 그 쿠팡의 전기 화물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쿠팡의 이제 그런 어떤 뭐 물류 쪽에 이게 뭐 롯데 글로벌 로지스 그리고 오비맥주 이런 쪽에도 이제 1톤 트럭을 전기 화물 트럭을 공급한 적이 있거든요. 현대차, 테슬라에도 이제 뭐 현대차나 테슬라에도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고 해서 앞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테슬라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한번 나왔다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현대차에 관련된 이슈로 또 한 번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지금 좀 장기간 이렇게 눌러주고 있긴 한데 좀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3,390원인데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이 회사가 근데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겁나긴 해요. 그러니까 매출도 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지금 적자 상태로 이제 예전에는 2017년, 2018년도에는 흑자 상태였는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지금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은 뭐 흐름이나 모양 자체는 지금 괜찮아 보이고요.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또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또 그런 감속기 주요 부품 중에 이제 기어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를 이제 얘네가 그러니까 전량 생산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 DIC. 그리고 추세도 앞에서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이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 줄 만한 어떤 모양이 충분히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앞에도 지금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근데 추가로 계속 물타지 마시고 10% 가지고 좀 한번 지켜보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DIC에 대해서는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고요. 8,849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예전에 방송에서 제안해 주시면서 상한가를 네. 갔던 종목이죠. 네, 질문자님 네. 정말 진작에 저희와 함께 하셨더라면 수익을 보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함께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나요? 네, 보시나요? 아마 이게 이 종목을 이제 그 앞전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 네. 조정 받을 때 아마 요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면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849원이면은 딱 여기 한 11선 요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는 해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일단 21선이나 11선이나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 일단은 지금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추세가 한 번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눌렸잖아요.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볼리저밴드 상단이 걸렸죠.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거.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길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모양을 만들 텐데,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이 밑에 기존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 한 7,500원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무 빠르게 대응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시장이 흘러가는 어떤 이런 흐르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흘러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약간 이런 차트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종공업 이때에 지금 이렇게 굳이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기는 거죠. 예,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SF 반도체가 이렇게 기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SFA 반도체의 패턴 자체의 그런 패턴을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니까 좀 익숙치 않으실까 봐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대응하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7,500원 부근 정도까지 충분히 본 다음에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좀 평단가 낮춘 다음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SFA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7,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타바이오고요. 57,200원, 비중은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바이오 회사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지금 매출이 굉장히 적죠. 예, 매출이 뭐 지금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예, 뭐 3억, 10억, 10억,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6,600억인데 매출이 이거 뭐 100억도 안 되고, 뭐 영업이익이 막 이렇게 적자가 좀 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의 그러니까 기대감, 어떤 이런 기대감에 지금 이제 주가가 형성돼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팩트로 뭐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런 종목을 가격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좀 어렵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면 기술적인 자리는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신규 상장주였는데 지금 한 2019년도에 상장돼서 이렇게 모양을 지금 한 2년을 만들었죠. 2년을 만들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지금 신약 개발 업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앞전의 상승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승한 거라서 조금 이게 지금 이게 좀 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이오 회사도 좀 어려운데, 이 회사가 지금 간질환 치료제가 임상 1상이 완료됐고요. 임상 1상이라는 거는 그냥 사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 4년, 5년 있어야 임상 상상까지 완료돼야 뭐가 되는데, 혈액암 치료제는 지금 임상 계획만 승인됐어요. 임상 계획만 승인. 그러니까 너무 다 초반부에 있거든요. 코로나 치료제는 지금 임상 2상 뭐 계획해서 미국에 뭐 제출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 당뇨병 치료제 원래 이제 이 회사가 했던 그 당뇨병 치료제 물질로 코로나 치료제를 뭐 만든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은 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오늘 녹십자에서 코로나 치료제 실패했다고 장 끝나고 떴죠. 혹시 보셨나요? 앵커님? 제가 아직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 녹십자에서 네. 코로나 치료제 결국 실패했다고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떴어요. 그래서 녹십자 시간에서 전부 하한가 들어간 것 같던데 일단 이런 앞타바이오 이런 회사 사실 이거 코로나 치료제 만들 체력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7,200원이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네. 아, 이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팔고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어렵고요. 너무 어렵고 이거 눌리면은 이렇게 눌려서 밑으로 다시 한번 여기 내려오면 이게 또 밑으로 뚫리거나 이렇게 하면 매물대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좀 하락폭이 좀 커 보이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괜찮은데 일단은 좀 물량 줄이시고 그리고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지금 21선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이 21선으로 이탈하면 여기 밑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요 21선에서 반등 나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내일 플러스를 준다고 하면 조금 볼 수 있는데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준다면 그냥 전량 매도하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그래도 질문자님 수익권에 계시니까 수익 축하드립니다. 꼭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이고요. 32만 2천 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과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슈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하면서 마감했네요.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화학업종들 회사들이 네. 전부 뭐 요즘에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롯데케미칼만 같이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롯데케미칼도 지금 그 61선 이탈하고 지금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한유화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조정 보이고 있잖아요. 화학업종들이 지금 다 조정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좀 약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도 지금 반등 나왔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보시고 일단은 32만 2천 원이시면 지금 물려 있으시거든요. 좀 비중 관리 좀 하실 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줄여주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자르고 지금 옆으로 횡보권에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치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상승의 힘보다 하락의 힘이 좀 더 세 보이거든요. 일단은 한 28만 3천 원, 28만 3천 원 이 정도까지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 매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이미 30%로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리고요. 일단 회사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당장 여기서 뭐 급하게 손절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당장 여기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 혹시나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번 줘서 플러스권을 준다든지 뭐 본전 가까이 온다고 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신 다음에 좀 향후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세하게 짜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FW고요. 9,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부품 업체인데요. 전문가님 전망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 예, 계속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고 네.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좀 반등이 이렇게 세게 못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다른 업종들 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회사들은 대신에 소재 업종들은 또 괜찮더라고요. 뭐 이제 그냥 재료를 만드는 업체들은 괜찮은데 2차 전지 부품이나 이런 업종들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앞전에 이제 조금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회사가 좀
그 각형 배터리, 그러니까 삼성 SDI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각형 배터리 상판에서 그러니까 구리하고 알루미늄 간의 전기가 이렇게 잘 통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그러니까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찰 용접 공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약간 특이한 어떤 걸로 이제 각형 배터리 삼성 SDI 이런 업체들하고 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지금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2019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2020년 쭉 이렇게 흐름을 돌려서 지금 올라왔다 다시 눌러서 다시 요 정도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내려올 만큼 좀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고 일단은 이후에 2차 전지 관련된 이렇게 회사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20%니까 추가로 물 타지 마시고 일단 9,500원이면은 지금 굉장히 뭐 그래도 수익권에 계세요. 네네. 굉장히 뭐 잘 잡으셨는데 지금 수익권이신데 좀 약간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반등을 줘서 밴드에 올라갔는데 이거 바로 못 가거든요. 어느 정도 좀 비중 줄였다가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 밑에서 다시 잡으려고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단에 부딪혔으니까 좀 한번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 그 단가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어요. 9,500원이면은 지금 21선 부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절반 정도는 좀 일단 팔아놓고 그리고 나서 21선 부근 밑에서 다시 잡든가 아니면 그 21선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V자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흐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게 신규 상장주 중에 네. 신규 상장주 중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들을 상장되는 패턴이거든요. 전형적인 하나의 패턴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참사 패턴이에요. 대참사 패턴. 결국에 안타깝네요. 시간이 지나서 살아났죠. 지금은 현재는 보이죠. 네. 근데 상장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날 바로 터졌어요. 그냥 밑으로. 네.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듯 하면서 계속 흘러내려요. 계속 흘러내리다가 살아나나 했는데 밑으로 완전 안녕하는 예, 이런 지금 이게 14,650원을 찍고 3,000원까지 그냥 내려오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1년 정도,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죠. 2019년 7월에 상장해서 2020년 3월 정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돌렸는데 돌리는 패턴도 한번 보세요. 돌리는 패턴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요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급락 주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한 1년, 2년 정도 한 1년, 2년 정도 걸려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정도 만들어지는 이제 좀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제 121선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길 것 같아요. 길 것 같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하시는 분들 이 앞전에 이런 패턴들 이게 그냥 하루하루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들고 있으면 이거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빨리빨리 판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운 흐름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기존에 있는 주식들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네. 이 신규 상장주를 한번 이렇게 힘이 이쪽으로 기울면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다시 반대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고통을 주는 패턴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신규 상장주 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지금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네. 질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0일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한 그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었나요? 네. 소송에 대한 거부권.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네. 안 됩니다, 그거.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절대 안 합니다. 네. 그 거부권 행사하고 뭐 하는 게 할 네.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네. 그냥 SK의 희망회로지. 아니 그냥 뭐 본인 나라의 일도 아닐 뿐더러 첫째. 예. 본인 나라의 일도 아닌 그리고 대통령이 근데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영향도 LG화학에서 있잖아요. 본인들이 공장을 사겠다고 했고요. 네. 예. 그 조지아주인가요? 거기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공장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네. 되게 감정 싸움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 나라의 일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 ITC에서 나온 그 결과를 대통령이 무슨 명분으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하나요? 그게 그 어떤 부분에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다 올라온 거를 웬만하면 거부권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뭐 남의 회사의 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뭐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그 5월 달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상장되고 나면 SK 케미칼처럼 간다 또. 예, 또 밑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조심하자. 예, SK 이노베이션 좀 조심하자. 이거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거 위에 고점에서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밑에서 다시 잡아서 이거 지금 똑같은 흐름으로 아까 그 전에 상담했던 종목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네. 내려왔다 지금 볼리저 밴드 걸렸잖아요. 다시 내려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잡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뭐 자회사 상장 이슈다 하면서 올라갈 때 그거 상장되고 나면 날아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LG 화학이랑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LG 화학 절대 싸게 합의 안 합니다. 거부권 행사 바이든 대통령도 절대 하지 않고요. 이거 뭔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SK 이노베이션 좀 약간 조심해서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네. 전문가님 그래도 배터리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SK 네. 이노베이션이 또 이겼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기울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1대1처럼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 근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그거는 그냥 특허 하나, 네. 특허를 그 SK에서 먼저 소송을 건 거예요. 그 LG 화학. 아니 특허가 뭐 LG 화학이 특허를 25,000개를 갖고 있고 네.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한 15,0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거하고 조지아주 공장에 그 공장을 하냐 마냐 막 이런 부분하고는 지금 완전 좀 약간 레벨이 다르거든요. 네. 뭐 특허 하나 그거 승소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회사에 크게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미국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폭스바겐하고 포드하고 계약을 했는데, 폭스바겐은 또 배터리를 또 그냥 자기네가 만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SK 이노베이션한테는 그냥 2차 전지 자체에도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뭐 폭스바겐의 그런 문제 뭐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도 뭐 직접 만든다 하는 문제 그리고 뭐 단가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낮춰야 된다 뭐 반값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꾸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시키고 하는데 근데 SK 이노베이션의 상황은 지금 너무 더 안 좋다. 네, LG 화학보다도 삼성 SDI보다도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그 삼성 분리막 회사 그 SK 그 뭐 이름이 잘 BEI인가 뭐 그런 어떤 자회사 상장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상장하는 이슈에서 반등 나올 때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시면 그 반등 나올 때 거기서 정리하는 기회로 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 때문에 뭐 크게 상승한다고 지금 자리에서 막 따라붙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마치신 거는요. AFW 종목에 대해서 절반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세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고요. 5,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 업체죠.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브레이크 마찰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또 그 업계에서 되게 강자예요. 강자고 지금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하는데 한 90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매출은 뭐 3, 4천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뭐 회사도 영업이익도 뭐 1,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시가총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고요. 일단 재무 비율 한번 보시면 일단 유보율도 한 1,500% 정도 되고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일단 영업이익률이 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래서 좀 장기간 동안 많이 못 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게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 이번에 자동차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애플카 이슈, 기아차, 이 조지아주 공장 그걸로 인해서 구형테크, 동원금속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전에 급등을 주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앞전에 지금 여러 종목들 패턴 요거랑 지금 비슷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이는데 급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급등을 그러니까 다시 상승을 주잖아요. 이렇게 볼리저밴드 상등까지 상승을 주면 다시 이렇게 눌려요. 이 앞에 했던 이 AFW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밴드 상단으로 주면 이렇게 다시 눌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를 한번 지켜보자.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들 이제 뭐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상승 브레이크는 어차피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00원이고 비중 20%인데 기다리면 충분히 올 수 있다. 지금 자동차 결국에는 한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 20%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4,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래량 그대로 살아 있고요. 충분히 나중에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상신 브레이크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일렉트릭이고요. 61,393원, 비중은 14%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보니까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내려올 때 이게 LS 산전이라는 종목이에요. 옛날에는 LS 산전이었는데 LS 일렉트로닉으로 바뀌었네요. 일렉트릭으로. 네. 지금 차트 모양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조정받다가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냥 좀 재미없는 패턴이죠. 이게 전력기기 시스템 제조 공급 업체인데요. 스마트 그리드나 뭐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전장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린 에너지 사업도 약간 그런 어떤 전기차, 그린 에너지 사업 이런 거를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 좀 육성하고 있고요. LS 그룹 자체는 뭐 회사는 괜찮으니까 일단은 재무제표 한번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근데 매출이 이제 한 2조 대 정도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은 뭐 한 1,500억에서 2천억 사이 정도 내고 있고 무난하게 그냥 지금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LS한전이라는 회사를 옛날부터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좀 지루해요. 이거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좀 오르질 않아요. 잘 오르질 않는 그런 어떤 되게 굉장히 지루한 패턴의 캐릭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61,300원이시면 그냥 좀 수익을 주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뭐 볼리점의 상단 여기 수익을 주는 상황이 나오면 그냥 종목 교체하자. 이 종목이 회사는 괜찮고 성장성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고요. 좀 약간 재미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 하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을 분석해 주시고 종목을 상담해 주시는 우리 신광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참여 방법 잘 보셨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종목명 이트론이고요. 701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끝났습니다. 이거 흐름 끝났고요. EID하고 이트론이 한국 코러스에 100억씩 투자해갖고 한국 코러스가 이제 그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EID 한번 보여드릴게요. EID. 네. 지금 이미 벌써 흐름 다 끝났고요. 이트론이 흐름이 좀 살아있긴 한데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못 빠져나오면 이거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는 흐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세요. 일단은 반등 주면 무조건 나오려고 하시고요. 이수앱지스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네. 그리고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 네. 보시면 전부 다 그냥 흐름 끝나갑니다. 네, 끝나가니까 이트론 빨리 빠져나오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회사 상태나 뭐 어떤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가총액 3,400억이고요.
뭐 매출은 뭐 한 2, 300억 정도, 300억, 400억 정도 수준인데 좀 적자 내고 있고 이번에 그냥 그 어떤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 거니까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 빨리 빠져나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트론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도 모두 다 정리하는 자세로 정리하자라고 빠져나오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G 충방이고요. 4,095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도 묶여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관련주로 지금 묶였는데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뭐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전에는 이게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SG 충방이라는 게 옛날 SG 충남방적이 그 봉천동에 그린벨트 한 64만 평 정도 평방미터, 64만 평방미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대요. 그린벨트로요. 봉천동에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해제한다 뭐 그런 논의를 하면서 약간 회사가 앞전에 좀 약간 급등을 줬었는데요.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게 또 윤석열 관련주 뭐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묶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이 SG 그룹이 자체가 옛날에 유시민 관련주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지금 저기 네. 네, 거기 들어가 계신 분 옛날 도지사였는데 안희정 관련주. 예, 안희정 관련주, 유시민 관련주 그런 걸로 지금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뭐 그런 어떤 관련주로 움직여요. 다만 이 SG 그룹 자체 캐릭터가 이게 보시면 이 앞전에도 보시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흐름이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종목. 네. 이거 매매해서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급등할 때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 무슨 인정사정 안 봐주는 패턴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패턴. 이거 올라갈 때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폭탄 떨어져요. 이렇게. 이 앞전에도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려요. 인정사정 없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인정사정 없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30%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서 좀 정리하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려올 때 팔 기회 안 준다. 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G 충방에 대해서 지금 차트가 등락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국 주식이네요. 미국 XOXX ETF고요. 432불,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도체 ETF죠. 반도체 네. ETF.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어차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또 이제 사상 최고가로 거의 가려고 하고요. 뭐 반도체야 뭐 지수들 계속 괜찮으니까 이 회사가 반도체 ETF니까 이 펀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인텔, 뭐 퀄컴, 뭐 그리고 뭐 그런 엔비디아, 뭐 TSMC, 뭐 ASML 뭐 이런 종목들 ASML 그 장비 업체죠. 예.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면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ETF예요. 좀 안정적이고요. 안정적이고 일단 뭐 레버리지를 쓰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요. 계속 지켜보자. 지금 흐름 굉장히 좋게 가고 있고 432불이면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흐름은 괜찮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비중도 괜찮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주식 SOXX ETF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ITM 반도체고요. 58,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이 종목은 좀 소외가 됐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이름을 왜 반도체라고 해놔갖고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옛날에도 반도체업이 아닌가요? 그 서울 반도체라는 네. 종목 아세요? 서울 반도체라는 회사가 반도체 관련주인가요? 아니죠. 네, 서울 반도체라는 회사가 네. LED 관련주예요. 예, ITM 반도체는 2차 전지 관련 업종이고요. 예, 2차 전지 관련 업종이고 이 회사가 그 나이스 그룹, 나이스 정보통신 있잖아요. 네네. 카드, 예, 신용카드 긁는 그 나이스 정보통신 그 그룹의 2차 전지 보호회로 제품을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폰 관련주예요. 아이폰 관련주. 예, 아이팟에 이제 그 아이팟 프로 있잖아요. 여기 귀에 꼽는 거. 네. 그 프로에 이제 보호회로를 에어팟. 단독으로 공급하는 업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폰 관련주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아이폰 그 12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재료가 사라지고 이제 핸드폰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별로 안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 회사의 흐름도 이제 그냥 좀 약간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58,000원 정도에 사셨는데 흐름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반등도 굉장히 작고요.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조금 보유 의견 드리고 일단은 그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좀 자르려고 해보자. 손해를 줄이려고 해보자. 이 종목 빠져나와야 된다. 일단은 이 종목을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냐를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에 실패하셨고 지금 어떤 매매에 실패하신 종목이고 인정을 하시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냐. 만약에 기술이 있다면 뭐 추가 매수해서 다시 단가 낮춘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고 할 텐데 일단 당분간은 지켜보자. 여기서 모양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좀 모양 만들어지고 나서 보고 반등 나오면 좀 빠져나오자. 매물대 지금 53,000원 넘어가기 힘듭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위로. 그러니까 58,000원이면 충분히 본전 줬을 때 빠른 판단으로 망설이지 말고 본전 이상 되면 무조건 정리하자. 빠져나오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지금 시간상 마지막 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이고요. 183,400원, 비중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2차 전지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 자체가 지금 못 가고 있고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회사는 뭐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예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뭐 전구체, 리튬, 그리고 가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수직 계열화 해갖고 지금 유럽에도 진출 예정이고 이 회사 삼성 SDI하고도 뭐 몇 조 단위의 계약을 미리 다 해나갔고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뭐 그래도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는 뭐 장사 없다. 그냥 뭐 LG화학,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 전지, 뭐 폭스바겐 어떤 그런 사태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계속 다 밀리니까 같이 지금 밀리고 있고요. 이 회사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같이 밀리고 있고 비중 7%면 비중 많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그래도 매수하고 뭐 하는 것보다 좀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자. 물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이 기회다, 뭐 저가 매수하면 된다, 뭐 나중에 올라갈 거다,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자리를 잡고 만드는지를 좀 지켜보다가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15만 원 정도 권역까지 계속 이제 뭐 15만 8천 원, 16만 초반대까지 계속 밀렸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흐름이니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한 15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단가를 좀 낮춘다고 하시면 한 15만 5천 원 정도 권역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좀 성장성은 있는 회사니까 좀 지켜보자. 추가 매수 한 15만 5천 원 정도에 가능하고 좀 보유하고 관망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방송 시간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우리 신강서 전문가에게 더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